계속해서 또 강의 진행할까요? 이번에는 162페이지의 합병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스를 보시면 2점부터 할까요? 저 끝에 2점 있죠? 여기는 3점 있고 여기는 4점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2점, 3점, 4점이 다 있는데 2점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세라고 해서 합병 대가 빼기 순자산의 장부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결론적으로 얘는 합병 대가 빼기 순자산 장부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병 대가가 얼마예요? 270원 받았죠?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 100원짜리 팔았어요. 300원짜리 팔았어요. 일단은 100원짜리 팔았잖아요.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그래서 얘가 망하는 날까지 170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S가 합병을 하자고 하겠어요? 자기가 합병 안 당한다고 하겠어요? 아시다시피 얘를 합병회사라고 하고 얘를 피합병회사라고 하잖아요. 저기요, 여기 P님, 나 S인데요. 저희 합병은 없었던 일로 하죠. 제가 어떻게 망하는 날까지 세금을 냅니까? 기분 나쁘게. 이건 못하겠다. 라고 해서 혹시나 합병이 지체가 될까봐 국세청은 P 입장에서 이 합병을 어떻게든 진행해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요건을 만족하면 이 자리에 순자산 장부가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와버릴 수도 있죠? 이 대가가 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270에서 100을 빼는 게 아니라 270에서 똑같이 100을 빼버리죠. 아, 여기에 대가. 여기에 똑같이 100을 줘가지고 100 빼기 100을 해서 이거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특례가 있죠. 이걸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이 꽃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이 꽃표시를 지분의 연속성, 제일 중요하죠. 소위 적격합병이라고 부르는데 적격합병 중에 가장 중요한 지분의 연속성을 만족을 한다면 이 자리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써줘가지고 100 빼기 100으로 해서 0으로 해주는 특례가 있죠. 자, 두 번째는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인데요. 우리 예전부터 배웠는데 받은 대가 빼기 구주식에 제가 취득가액을 쓰든 장부가액을 쓰든 뭐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랬는데 뭐 원칙은 장부가액을 쓰는 거죠. 자, 받은 대가가 얼마인데요? 받은 대가가 역시나 270원이죠? 270원이고 구주식의 장부가액은 70원밖에 안 주고 샀으니까 그럼 마지막 날 망하는 날 무려 의제배당이 200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주주값, 어찌 보면 이 합병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주값이거든요. 주주값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200원이나 나오니까 이 합병을 뒤늦게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합병 대가 자리에다가 뭔가 지분의 연속성 또는 적격 합병만 만족하면 이 자리에 얼마를 써준다? 70을 써줍니다. 70. 그래서 70 빼기 70을 해가지고 0이 나올 수 있게끔 또 하나의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이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의 또 과세 특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162페이지에 있는 2점하고 3점은 끝났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게 끝날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합병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번이거든요. 4번이 주인공이니까 4번 보시면 피합병법인의 합병 매수 차손익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비적격 합병이면 시가로 양도받고요. 양가로 2번 적격 합병이면 장부가로 양도를 받습니다. 자, 요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비적격인지 적격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1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양가로 1번에 비적격 합병,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적격 합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비적격 합병이면 뭘로 양도받냐면 시가로 양도받아요. 그 다음에 적격 합병이면 장부가로 양도를 받습니다. 다시 비적격 합병의 A 어디 갔어? 동그라미 1 염가매수 차익이 생긴다면 이 차익을 5년간 균등하게 입금으로 잡습니다. 5년간. 한마디로 P 입장에서 싸게 사오면요. 여기도 지금 싸게 사왔죠? 300원짜리를 270원에 사왔으니까 30원 싸게 사왔잖아요. 이게 소위 염가매수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 싸게 사온 게 이익으로 과세돼 버리면 갑자기 P도 합병하는 순간 세금의 왕창 폭탄을 맞기 때문에 이 5억을 5년 동안, 아니 이 3억? 이 30을 5년 동안 천천히 입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비싸게 주고 사왔으면 이걸 염가매수 차손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염가매수 차손도 송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뭐가 먼저 인정돼야 합니까?
내가 더 비싸게 사온 거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해서 그게 합리적이기만 하면 일단은 영업권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송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송금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영업권으로 인정받은 다음에야 송금으로 갈 수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적격합병은 장부가로 양도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바로 이제 우리는 이론 요약 마치고 문제 풀게요. 얘가요 162페이지에 하단에 회계 처리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합병 후 S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났었는데요. 이게 뭔 소리지? 합병 후 S라니? 합병 후 S가 말이 되나? 왜냐하면 합병 전 S는 합병으로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피 안으로 먹히니까 이게 왜 먹히지 않고 여전히 합병 후 S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P사 안에 있는 S 사업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S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부 정도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냐? 자산을 여전히 사고 팔 때도 500원으로 가져오게요? 아니면 시가인 700원으로 가져오게요? 이제는 700원으로 가져올 때가 됐죠? 맞죠? 부채는요, 부채는 어차피 시가와 장부가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 주거나 사나 400으로 가져와야 하고요. 자본금은 잘 들어보세요. 자본금은 60을 그대로 60으로 승계해 옵니까? 이게 무슨 엄한 소리입니까? 저 회사 자본을 뭐하러 승계해 와요? 아까 주주갑한테 과거 주식 받아서 찢어버리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신주가 발행이 돼요. 신주가. 아까 신주 얼마짜리 발행해 준다고 그랬어요? 50원짜리 발행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발행하자마자 시가가 이게 270원짜리 회사니까 무려 주발초가 220원이 생깁니다. 220원이 생겨요. 그래서 한마디로 얼마짜리 회사를 얼마에 주고 사온 거예요? 얼마짜리 회사를? 300원짜리 회사를 270원에 주고 사왔으니까 이 회사는 염가 매수 차익이 잡히는 겁니다. 30원이 잡히겠죠. 여기 있죠? 선생님, 염가 매수 차손은 뭡니까? 그건 뭐냐면 300원짜리 회사를 사오는데 시가가 340원인 거예요. 340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주발초가 220원이 아니라 290원이 잡힐 거 아닙니까? 340원짜리면. 그러면 300원짜리 340원 주고 샀으니까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염가 매수 차손이 생깁니다. 자, 이거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익이 30원인데요. 염가 매수 차손은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뭘로 잡힌다? 영업권이라는 자산 잡힌다. 이 영업권이라는 자산은 IFRS에서는 상각하지 않는데 여전히 세법에서는 이걸 몇 년 동안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영업권 인정만 된다면, 즉 비싸게 40원 비싸게 주고 사온 게 논리적으로 이유만 있다면 이 40원을 앞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하듯이 88888로 해서 송금 산입을 해준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물론 한 회사가 동시에 영업권하고 즉 영가매수 차손하고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염가매수 차익으로 저는 다시 설명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정신 차릴까요? 내가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게 합병 분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해하시는 거죠? 합병 전 S와 합병 후 S를 보여주는 거지만 이거는 합병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대변을 잡아가지고. 자, 지금 보시는 합병 분계가 기업회계 합병 분계인가요? 세법 합병 분계인가요? 다시 지금 보시는 게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요. 기업회계냐고요? 세법이냐고요? 이게 당연히 기업회계죠. 기업회계에서는 합병해 올 때 뭘로 끌어오나 봐요? 당연히 시가로 끌어옵니다. 당연히 시가로 끌어와요. 물론 고급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지배종속 간의 합병의 경우는 장부가 승계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합병할 때는 기업회계에서 시가로 끌고 오신다고 생각하면 되죠. 밑에 실은 다 써 있어요. 162페이지 화살표 밑에 기업회계는 시가로 자산부채 승계하는 게 원칙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시 요거 지울게요. 요거 갑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이거 하고 바로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케이스 1 비적격, 케이스 2 적격. 비적격일 때 세법상 회계 처리 한번 합니다. 적격일 때 세법상 회계 처리 한 번입니다.
자, 비적격일 땐 무조건 뭘로 받아와라? 시가로 받아와라. 적격일 때 뭘로 받아와라? 장부가로 받아와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것은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이요. 페이지 165페이지 사례에 있습니다. 보죠? 165페이지 사례 보시면 P와 S의 합병이 기초자료와 같고 케이스 1은 비적격 합병인 경우고 케이스 2는 적격 합병인 경우 각각의 세모 조정을 해보라고 돼 있죠. 보면 첫 번째 줄에는 B 기업회계가 돼 있고 두 번째 줄은 T가 돼 있어요. B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똑같아요. 자, T 한번 볼게요. T 있잖아. 너 자산을 시가로 가져와라, 액면가로 가져와라. 시가 얼마였는데요? 700. 그 다음에 부채도 시가로 가져와라. 부채는 그냥 장부가와 시가가 같으니까 400. 그리고 자본금 한 주 발행해라. 자본금은 60을 승계오는 게 아니라 50을 발행하면 되고요. 주발초가 시가가 270원까지 가야 하니까 220 하면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영가매수 차익이 30생 뭐지? 많이 본 건데? 뭐야,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네요. 아, 제가 설마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알지? 아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P의 케이스 1 비적격 합병은 시가로 끌고 오니까 뭐랑 똑같아져요? 기업회계하고 회계처리가 똑같아요. 실은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세무조정은 있어요, 없어요?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원래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특례를 준다니까요. 왜냐면 30원이 한 번에 입금가세 되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P가 야씨 이거 합병 괜히 했구나 이럴까봐 이걸 아주 큰 뭐라고 해야지? 큰 그 혜택을 주면서 이걸 입금불산입으로 영가매수 차익을 30원만큼 세금 내지 말라고 마이너스 유보를 해줍니다. 안타깝지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는 반대 조정을 하셔야 하는데 올해 연말부터 앞으로 5년 동안 66666으로 입금산입을 해줘야 돼요. 즉 앞으로 영가매수 차익을 앞으로 66666으로 반대 조정 유보를 계속 해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됐죠? 끝이에요. 끝. 자, 근데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적격 합병을 만족한 걸로 더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세법이 장부가액을 끌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자산이 500입니까? 700입니까? 이제 얼마입니까? 자산이 드디어 500이죠. 부채는요? 부채는 400. 그 다음에 자본금은 50. 그 다음에 주발초는 220? 220을 쓸 수가 없네? 쓸 수 없는 거 아시죠? 왜 쓸 수가 없죠? 이게 지금 한마디로 100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50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네. 50으로 끝나요? 보다시피 그냥 50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 잘 보세요.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야죠. 일단 자산을 200원 깎아내야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자산 조정 개정이라고 해서 200원에 마이너스부를 깎아냅니다. 자산부터 깎아내셔야 돼요. 네? 자산 깎아내세요. 자산 조정 개정 200.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주발초 220을 기업회계가 잡았는데 세법은 얼마 잡아야 합니까? 50을 잡아야 돼요. 즉 주발초를 감소시켜 줍니다. 맞죠? 우리가 예전부터 배우기를 주발초가 전형적인 입금이에요? 입불이에요? 입불이죠? 입불을 감소시켜야 하니까 이번에 뭐를 해줘야 돼요? 입금산입에 주발초 170에 기타를 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해주면 송금을 30을 더 잡아달라는 소리죠. 송금 30, 즉 입금불산입은 30을 더하라는 소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기업회계의 이 영가매수 차익을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인정을 못 해주겠다가 아니라 영가매수 차익을 입금불산입으로 특별히 과세 안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저는 설명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빨리 이론 요약 보고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가십니다. 163페이지 1점의 합병의 개요. 자, 합병의 개요부터 보자면, 솔직히 합병의 개요 이런 거는 2차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양가로 이번에 합병 A 같은 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이번에 적격 합병윤법은 상당히 중요하다니까요. 양가로 이번에 사업 목적의 합병이라고 해서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S도 1년 된 회사, P도 1년 된 회사야 돼요. 실무에서 반가로 1번을 만족하기 쉽게요, 어렵게요? 아주 쉽죠. 반가로 1번은 보너스 원샷이에요. 아주 쉬워요. 근데 단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SPAC라는 회사, 스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20-30개 정도 이제 활동 중인데 이 스펙이라는 회사는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P 자리에 스펙이라는 회사가 들어와도 걔가 1년 이상 안 됐어도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반가로 2번은 지분의 연속성인데요. 내용을 보면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 대가의 80% 이상이 합병법인의 주식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 지금 자기가 받은 대가의 몇 퍼센트가 주식이에요? 완전 100%가 주식이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살짝 문제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P가 S한테 주식을 270 줬는데 이걸로 S가 합병을 찬성 안 할까봐 더하기 현금도 줬다고 쳐요. 현금도 30을 줬습니다. 그러면 합병 주식 교부 비율을 구하셔야 하는데 270 더하기 30분의 270이게요. 아니면 50 더하기 30분의 50이게요. 뭔 소리인지 알죠? 이거 분모분해 분자할 때 액면 집어넣냐고요? 시가 집어넣냐고요? 당연히 뭐 집어넣습니까? 당연히 시가분해 시가 집어넣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주식 교부 비율이 그래도 90%니까 이 합병은 적격 합병을 만족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특정 지배주주에게 합병 교부 주식 곱하기 특정 지배주주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금액 이상으로 각각 주식을 많이 배정하라는 소리고요. 3번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한마디로 특정 지배주주한테 주식을 얼마 이상 줘버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팔아버리면 안 되고요.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가로 3번의 사업의 계속성이죠.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실무에서는 거의 만족하죠. 한마디로 기말까지 P가 S사업부, 이제는 S사업부일 거예요. S사업부를 팔아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2점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죠.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할게요. 박스 보시면 양도손익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가 빼기 자기의 순자산 장부가액인데 주 1번에 여기서 합병대가라 하면 양도가액이라 하면 합병대가 시가 270원 더하기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P가 S 대신에 S가 내야 할 법인세 같은 걸 더 주면 더 내주면 그만큼 대가가 느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돈을 주고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여기서 장부가액이라고 하면 여기 썼던 500 빼기 400이죠. 500 자산 빼기 400 부채. 그래서 100인데요. 이 장부가액 거기다가 법인세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 환급액이라 하면 S가 망하면서 법인세를 더 뱉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받는 거예요. 환급받는 거. 그럼 그만큼 S의 순자산이 늘겠죠. 환급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칠판 마크 보시면요. 법인세나 법인세 환급액은 많이 발생하진 않으니까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또 아니죠. 2차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가 더 나오거나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 S액입니다. 망하는 S액이. 그 밑줄 보시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는 세무상 금액이 들어가야 하니까 혹시나 문제에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면 이것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적격 합병인데요. 박스 보시면 아까 양도가액 빼기 장부가액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가액에 가로 열고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항상 0이 나오고요. 그 밑에 칠판 마크 보시면 적격 합병은 결론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합병법인에게 다 승계되기 때문에 유보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언제나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3점 보시면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 비적격 원칙 보시면 의제배당은 대가 빼기 장부가액이죠. 제가 아까 저기다 써드렸죠. 대가 빼기 장부가액.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 1번 보시면 여기서 대가를 하면 시가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합병 교부 주식 아까 270원 받은 거 있잖아요. 저기 270원 합병 교부 주식 거기에 더하기 합병 교부금 아까 제가 돈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으로써 불공정 합병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금액은 차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공정 합병으로 지금 이 과세가 됐을 테니까 그만큼은 빼줘야 이중과세를 안 된다는 뜻이겠죠. 양가로 2번 적격 특례라고 해서 박스 보시면 의제배당은 합병대가 빼기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인데요.
여기서 이제 합병 대가는 주 1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적격 특례에 의해서 의제배당은 0이 돼 버립니다. 다만 이제 합병 대가의 주식 외에도 금전이거나 그 밖의 재산, 예를 들어서 막 토지 건물 같은 걸 합병 대가로 주는 거예요. 이 합병 대가로 토지나 건물을 줍니다. 뭐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미니멈 시가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중에 작은 거를 빼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적격 합병의 요건 중 반가로 2번 주식 계속 보유 요건 및 3번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4번의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 손익인데요. 비적격이면 합병매수차 손익은 순자산 시가 빼기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 대가가 되고요. 주 1번 여기서 합병매수 차익 이 문제처럼 30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입금산입에서 월수로 안분하라고 되어 있고, 주 2번에 합병매수 차손이 나온다면 이게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영업권에 해당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합병 등기일부터 5년 동안 마치 감가상각하듯이 송금산임으로 월수 안분하라고 되어 있고요. 꽃표시 보시면 여기서 영업권이 인정받으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적격합병 특례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받은 자산 시가 빼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인데요. 이렇게 하면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게 나와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다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5점 보시면 합병 관련 기타 규정인데, 이 기타 규정은 우리 이해독에서까지, 아니 2차 시험에서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양가로 1번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다 승계합니다. 즉 P는 S가 가지고 있는 유보 다 승계하는 거예요. 적격합병일 때. 양가로 2번 적격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렵죠. 자, 반가로 1번 보세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입니다. 얘가 지금 이월결손금이 한 100억에 누적되어 있다고 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P법인의 이월결손금이 마이너스 100이 있어도 앞으로 승계받은 S사업부에서 아무리 플러스가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지 말란 소리예요. P 자기 자신한테서 플러스가 나와야만 공제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반가로 2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라고 해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법인에서 이월결손금 100을 승계받아요. 쟤한테서 100을 승계받아 오면 승계받은 S사업부의 소득금액이 80밖에 안 된다면, 즉 저기서 마이너스 100을 승계받았는데 1년 후에 이 승계받은 S사업부에서 플러스 80밖에 안 나오면 마이너스 100을 여기서 아무리 플러스가 많이 나와도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80까지만 써먹었다는 뜻입니다. 자, 넘기시면 166페이지 양가로 3번에 적격합병 시 자산조정 계정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아까 왜 200원이었던가요? 200원을 제가 마이너스 부를 한 적 있죠? 여기에 200원의 마이너스 부.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예요. 200원의 마이너스 부. 자, 우리 반가로 2번 볼까요? 적격합병 이탈사유라고 해서 장부가액, 즉 적격합병으로 자산을 양도받은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그러니까 올해로 치자면 2017년까지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안하지만 적격합병이 이탈돼서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다 뱉어내셔야 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가로 3번 자산조정 계정의 일시 입금산입이라고 해서 자산조정 계정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즉 마이너스 부가 있는 경우인데요. 남은 금액을 다 입금에 산입해서 뱉어내시라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 기초자료에서 차기의 적격합병 요건을 이탈하면 200원의 마이너스 부를 한 번의 일시에 입금 산입으로 자산조정 계획으로 플러스 200 유보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보시면
합병 매수 차손익의 입금 또는 송금산입인데 다음의 금액을 입금으로 뱉어내란 소리인데요. 동그라미 1번 중단 사유 발생 연도에 보시는 것처럼 합병 매수 차손익 곱하기 60개월분에 합병 등기일부터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연말까지 사업연도 종료까지 60개월 분해에서 이 월수만큼 뱉어내시고요. 동그라미 2번 그 후부터 당초 합병 등기일부터 5년 되는 마지막 연도까지는 합병 매수 차손익 곱하기 60개월 분에 해당 사업연도 월수만큼 뱉어내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말로 듣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 밑에 제가 A, B, C로 숫자를 가져왔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요. 옆 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4번에 합병 후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 의제 배당인데요. 의 보시면 적격 합병 후 합병법인이 자신의 주주에게 상법상 합병 차익, 즉 주발초와 염가매수 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주면 아래의 순서대로 구성된 것으로 봄이라고 해서 예전에 의제배당 유형 원배웠던 거에 대해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표 안에 도표를 보시면 자산조정 계정으로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고요. 합병 감자 차익으로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 보시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으로 주시면 자본잉여금은 입금불산의 항목이니까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고요. B에 보시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인 대표적인 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죠. 이런 걸로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4번에 보시면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으로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례에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놨으니까 사례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답이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답이 합병 후 P가 합병 차익을 재원으로 자신의 주주 B에게 무상주주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해서 사례 하나를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합병을 마치고요. 그 밑에 15.2의 분할을 좀 볼까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제군들 지금까지 설명했던 합병하고 지금부터 설명할 분할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실익은 없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까지만 마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난 솔직히 막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합병이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분할은 합병하고 같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게다가 상식적으로 합병은 한 회사를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거고 분할은 한 회사를 두 개로 찢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같대요. 제가 십몇 년 후에 그런 강사가 될 줄이야. 여러분, 합병과 분할은 똑같으니까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엔 똑같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수험생들이 보기엔 이게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십몇 년 전에 그런 강사님이나 세법 교수님보다 좀 낮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같은지는 소개해드릴게요. 왜 같은지. 이게 왜 같냐? 자, 그림 보십니다. 168페이지. 168페이지 그림 보시면 왼쪽 세로에 이거 똑같은 그림 있지 않아요?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왼쪽 세로 저 끝에 분할법인 S, 즉 이게 원래 S전자가 있나 본데 가전 사업부하고 반도체 사업부가 있나 봐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반도체 사업부가 아닌 가전 사업부를, 그러니까 회사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도체 사업부는 가만히 얘가 가지고 있고 가전 사업부만 이쪽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으로는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새로 분할 신설법인인 주가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전은 예전에 S전자 안에는 하나의 사업부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별도로 반란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따라가 보시면 자산부채를 다 포괄량도해서 이번에 주가전을 신설합니다. 주가전은 신설되자마자 바쁘겠네요. 왜냐하면 빨리 뭐를 발급해야 하니까 자신의 그 주식을 발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발행으로 동그라미 2번 분할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분할된 법인은 그 S전자는 주주값을 불러가지고 저기 있잖아. 주식을 좀 반납해 주세요. 찢어버리게.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 반납 대가로 주가전의 주식을 수령합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구조가 되고요. 저쪽 귀퉁이에 있는 것처럼 이걸 인적분할이라고 하는데 인적분할법인의 양도손익 과세가 되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인적분할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세로 보시면 양도받은 자산의 취득가의 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적분할도 지금까지 설명했던 지적까지 설명했던 합병하고 똑같죠. 단 인적배당만 그렇습니다. 분할에는 인적배당하고 물적배당이 있는데
분할에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인적 분할을 얘기하고 인적 분할만이 합병하고 똑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인적 분할입니까? 자,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설명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표에 있는데 인적 분할은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즉 주가전, 오른쪽에 있던 주가전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 즉 기존에 있던 주주갑이 그대로 가져버리는 거니까 나는 주주갑이라는 사람인데 내 사람 얼굴이 반쪽으로 잘리더니만 이제는 내 반쪽은 누구의? S전자의 주주, 나머지 반쪽은 누구의 주주죠? 주가전의 주주니까 이거를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파란색에 뭐라고 써놨냐면 즉 갑은 분할 후 S전자 및 주가전의 주주가 되는 셈이라고 써놨고요. 동그라미 2번에 물적 분할 보시면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이 받는 분할로서 주가전의 새로운 주주는 S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물적 분할은요. 옆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가 XX를 쳐놨는데 그러니까 주가전이 신주를 발행하자마자 그거를 S전자, 과거 S전자한테 주면 S전자가 자신의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누가 가져버리는 거죠? 그냥 S전자가 가져버리는 것을 이거를 물적 분할이라고 부르죠. 그 검은 파란색을 보시면 즉 분할 후 S전자와 주가전은 100%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 빼고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의 차이점은 없죠. 그리고 양가로 1번으로 내려오시면 적격 분할 요건이라고 해서 표의 오른쪽 세로를 보시면 그 합병은 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어야 하는데 얘는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던 것을 회사를 찌지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2점으로 내려오시면 물적 분할 써 있는데 물적 분할은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갑이 받는 게 아니에요. 분할법인인 S전자가 받는 분할로서 주가전의 새로운 주주는 S전자가 되고요. 즉 분할 후 S전자와 주가전은 100%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인적 분할과 달리 S전자의 주주인 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순 형태의 분할이고요. S전자가 자산 부채라는 현물을 이번에 주가전에 출자해서 신주를 받는 일종의 현물 출자와 유사한 성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인 또 사례가 있는데요. 사례 풀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요약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챕터 15 402페이지의 1번의 합병 문제 한번 풀어보죠. 합병 문제.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한국의 10기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회사는 2015년 7월 1일 특수관계가 없는 주소멸을 흡수합병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합병 관련 추정자료에 의해서 적격 합병인 경우와 비적격 합병인 경우로 나눠서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페이지 물음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 물음을 보시면 피합병법인인 주소멸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과 그 계산 내용을 명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물음 2번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주서울의 의제배당액과 그 계산 내역을 명기하시오. 물음 3번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시점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아주 전형적인 합병에 관련된 문제네요. 세 가지를 다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은 물음 1번부터 풀어볼까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공식이 받은 대가에서 빼기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빼라고 되어 있었죠. 한번 읽어보죠. 1번 주소멸은 비상장 제조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멸의 합병 직전 추정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이거 지금 추정 재무상태표가 당연히 장부가액으로 나왔겠지만 자산이 150이요, 부채가 50이니까 이 회사의 장부가액은 100이네요. 자, 양가로 1번. 고정자산은 건물 4천하고 기계 1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가로 2번. 주 소멸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의뢰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이 100만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2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유보가 300이 있구나. 미안해요. 여기다 300을 더 해야겠군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본은 자본금 1000만원하고 이익잉여금 9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있는 것처럼 1억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2점. 주 서울은 주 소멸의 100% 주주로서 비상장 재료 중소법인이다. 주 서울은 장부에 계상된 주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인 10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동시에 의제배당도 한번 풀어볼까요? 피합병 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공식이 어떻게 되죠? 대가 빼기 구주식의 장부가액입니다. 문제에서 구주식 장부가액은 이렇게 된다는데요. 1000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할 텐데 3번. 회사가 주 소멸을 흡수 합병할 경우 합병 대가로 주식 액면가 1억, 시가 1억 1000을 교부하고 합병 시 다음 같은 회계 처리를 할 예정이다. 답 나왔네요. 그럼 한마디로 1억 1000이네요. 1억 1000. 그러면 얘는 700만원인가요? 700만원. 700만원이고 얘는 1억이네요. 자, 문제에서 뭐를 구분했냐면 비적격 합병일 때하고 적격 합병일 때 구분했는데 지금 제가 흰색으로 써드린 것이 이제 비적격일 때. 자, 적격일 때요. 적격일 때는 파란색으로 써드릴까요? 여기 이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순자산 장부가가 그대로 오니까 이때는 100 더하기 3M 이 자리에 또 빼기 똑같은 금액인 100 더하기 3M 그래서 0이 됩니다. 이때는 적격일 때. 다만 적격일 때는 뭐를 그대로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유보를 그대로 끌고 올 수 있으니까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100 빼기 100 돼서 0이 되겠네요. 맞죠? 뭐 어떻게든 0이 되긴 됩니다. 자,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에는 이때 이 자리에 뭐가 온다? 이 자리에 장부가가 그대로 온다. 그래서 10 빼기 10이 돼서 아무튼 얘도 0. 적격일 때는. 이해하신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물음 3번인데요. 합병법인의 합병 시점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일단은 기업회계부터 봅시다. 기업회계 물음 3번. 기업회계에서는 무조건 뭐로 끌고 오라고 그랬죠? 시가로 끌고 오라고 그랬죠? 시가. 시가로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이제 책에 다 써있죠, 실은요. 책에 써있는데, 유동자산. 그 다음에 건물이 아까 4천하고 1000이라고, 건물하고 기계가 4천하고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0하고 2000이네요. 이게 시가란 소리죠. 부채는 5000. 자본금은 원래 1점의 양가로 3번을 보시면 1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0만원. 이 아니라 엄한 소리 1억이죠, 1억. 왜 1억인지는 아시죠? 아까 문제에서 자본금 1억짜리를 줬다고 그랬어요. 자본금 1억, 액면 1억 줬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발초가 얼마 나옵니까? 주발초는 시가가 1억 1000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짜리 사오고 회사가 130짜리 사오고 1억 3천짜리 사오고 1억 1000을 줬으니까 이제 염가매수 차익은 이렇게 2000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여기에 지금 기업회계예요, 세법이에요. 이게 지금 기업회계인 거예요. 자, 세법 한번 해볼까? 세법은 처음에 비적격일 때, 아까는 제가 이론 설명하느라고 이걸 한번 또 했는데 이제 안 할게요.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하라 할 거 아닙니까? 세무조정 해볼까요? 세무조정은 이 영가매수 차익을 일단은 다 송금, 입금불산입으로 부인해 주는 거예요. 2천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로. 이 문제에서 마지막 함정이 제 기억으로 7월 1일 날 합병을 했죠. 7월 1일 날 합병하다 보니까 이거를 5년씩 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 중에 절반만 해야죠. 월할 계상. 그러니까 5년씩 하면 400일 텐데 올해는 이쪽으로 반대 조정으로 영가매수 차익을 일단 200만 더 하고 유보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맞죠? 이게 함정이네요. 자, 두 번째는 적격일 때입니다. 적격일 때는 조금 말이 다르지. 왜냐면 적격일 때는 이거를 장부가 승계하게 돼 있거든요. 장부가로 건물이 4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계는 100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부채가 이렇게 될 것이고, 끝이네. 끝 아니에요? 그렇죠. 끝이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건물부터 없애자. 건물. 그 다음에 기계도 없애자. 그 다음에 주발초도 없애자. 주발초가 10인데 주발초를 없애야 돼요. 끝났다. 그러면 영가매수 차익 20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물음 3번은 지금 합병법인의 합병 시점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줄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줄이고 마지막으로 입금산입 기타로 1,000만원에 해주시면 세무조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합병 마치고요. 계속해서 분할과 물적 분할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풀어보겠습니다.